네, 이번 발표는 파고 네트워크스의 권영목 대표님을 모시고 EDR, NDR 이후에 그 XDR 플랫폼 출연 배경과 현재 그리고 고려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파워네트워크스 권영목입니다. 네, 우선 파고 네트워크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네,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파워네트워크스는 지금 현재 한 5년 차 된 아직 작은 기업이고요. 그런데 작은 기업이지만 자체 개발한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블랙베리와 디비스팅크트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과 그다음에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와 함께 고객사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드리는 전문 기업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오늘 XDR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네요. 아, 네. 뭐 지금 현재 XDR이 왜 출연하게 됐고 이 XDR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앞으로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네. 파고 네트워크스 강연 설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이버 전시관 파고 네트워크스의 솔루션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주제 자체가 지금 현재 탐지 및 대응이라는 분야 쪽에서 엔드포인 쪽은 EDR이라고 하고 네트워크 쪽 트래픽을 이용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것을 NDR이라고 하는데 이 EDR과 NDR 이후에 어떤 XDR이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된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플랫폼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한 배경과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XDR 플랫폼이 가져가야 할 고려사항에 대해서 조금 논의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파고 네트워크스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탐지 및 대응 서비스를 해오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의 출발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벌써 한 6년, 7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트너가 발표했었던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라고 해서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죠. 그래서 프리딕트 예측, 프리벤트 예방, 디텍트 탐지, 리스판드 대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애널리틱 분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가트너가 이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를 발표할 때 목적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정형화된 어떤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즉 쉽게 생각해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오고 있었던 방화벽 같은 경우에 방화벽 정책은 정형화되어 있는 보안 정책인 거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안을 가져갔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은 침해당했다라는 가정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스템이 침해당했다는 가정하에 지속적인 위협을 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탐지된 위협을 조금 더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티뉴어스 리스판스에 대해서 가트너가 발표를 하게 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거의 한 2014년 이후 5년 이상을 상당수의 국내 또는 국외 보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는 최근에는 카르타라고 해서 Continuous Adaptive Risk and Trust Assessment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적응형 위험과 신뢰 측정 방법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 상황인지를 측정을 하고 고쳐나가고 수정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많이 선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의 보안 솔루션들, 즉 가트너가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를 발표한 이후에 보안 벤더사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벤더사들의 당시 보안 솔루션들을 보면 실제로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에 맞게끔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법론이 적용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실예도 엔드포인트 보안에 많이 적용되어 있었던 EDR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바로 따라 나오는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의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NDR 또는 로고 관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NGCIM이라고 해서 차세대 CIM 솔루션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SOA라든가 IR이라든가 또는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솔루션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시면 그때 이후로 이런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솔루션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반응은 실제 시장에서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 다음에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했었는데 솔루션에만 너무 의지하고 프로세스 자체 정립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현실을 바탕으로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가 창업 준비를 할 때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2017년도 초부터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 중반기부터 6개월 이상을 창업 준비할 때 사실 저희들도 시장 자체에 탐지와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자체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한국 시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EDR이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군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시장에서 한번 고객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잠재 고객들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EDR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탐지, 분석, 대응, 즉 가트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침해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침해 당했을 수 있는 위협 자체를 빨리 탐지하고 분석해내고 대응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그냥 보안 솔루션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보안 솔루션으로 본다는 얘기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전통적인 보안은 막아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 즉 EDR로 추가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막지 못했던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탐지 대응보다 보호하고 차단하는 비율을 더 높여야 됩니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창업 준비할 때 판단했던 것은 이 EDR이라고 하는 탐지 대응 솔루션은 아직까지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시장을 그 이후로 조금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를 조금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EDR 벤더사가 가트너가 주창하는 내용과 함께 시장에 나왔고 고객들도 상당수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았죠. 제대로 사용을 잘 못했었고 실질적으로 EDR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시행착오를 겪게 된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탐지, 분석, 대응하는 쪽으로 제품이 포지셔닝해서 나와야 되는데 탐지, 분석, 대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탐지, 분석, 대응하는 것을 목적을 조금 다르게 보호하고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런 상황에 이런 시장의 흐름, 이런 연구기관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면서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어떤 기법이 들어가 있는 보안 솔루션을 나중에 추가하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링 할 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하고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어떤 요구사항 자체는 다 막을 수 있다. 물론 보안에서 다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대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탐지 대응보다 기존 대비 보호하고 차단하는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엔드포인트가 가질 수 있는 프로텍션 레이트, 방어 비율을 최대한 높이자라는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되고, 이 방법론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나중에 탐지, 분석, 대응하는 방법론을 고객사에 적용하고 제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즉 엔드포인트 단에 먼저 최대한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찾은 것이 바로 블랙베리와 딥 인스팅크 들어가는 AI,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파고 네트워크스는 탐지, 분석, 대응 관련된 솔루션 자체를 뒤로 약간 보류시켜 놓고 고객사의 엔드포인트에서 프로텍션 레이트, 보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 보호 비율이 많이 상승했는가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약 4년 반 동안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보안 제품을 이용해서 기존 보안 솔루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 이 보안 솔루션이 다시 탑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측의 증명자료 첫 번째를 보시면 예상했던 것보다 기존 보안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탐지되고 차단된 위협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명자료 두 번째 보시면 추가로 탐지되고 차단된 위협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충분히 탑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노운 기반의 알려진 위협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물론 언노운,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파고 네트워크스 고객사들로부터 오는 피드백과 저희 경험을 보면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었던 목적처럼 보호 비율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가트너가 2014년도부터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미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니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더 잘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론을 꺼냈었는데, 시기적으로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해서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거는 약간 뒤로 보류한 상태에서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이는 방법으로 먼저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저희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이제 다양한 탐지 대응 플랫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즉 고객사에서도 이 EDR이나 NDR과 같은 엔드포인트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의 탐지 대응 솔루션을 단순히 위협을 빨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빨리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프로세스 쪽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고 네트워크스도 이제는 저희 기존 고객사 대상으로 탐지와 분석 대응 방법론이 들어가 있는 방향성으로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고객사께서도 탐지 대응하는 단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부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객들이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실질적인 사항을 저희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보안 솔루션, 특히 탐지 및 대응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안하는 보안 솔루션 제안사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고객의 질문 사항이에요. EPP 솔루션 고도화를 해서 엔드포인트 자체에서 프로텍션 레이트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엔드포인트 단에는
EPP 고도화되지 못한 시스템들이 있더라는 거죠. 즉 EPP가 고도화되지 못한 시스템은 어떻게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이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질문이 다른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가 EPP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존 대비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높이는 방법론을 보시면 노운이든 언노운이 들어오면 EPP 자체에서도 잘 막을 수 있겠지만 협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고도화도 진행이 됩니다. 즉 샌드박스에 던져가지고 IOC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외부에 있는 스트레트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평판 정보를 참조해서 어떤 보호 방법론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IOC를 등록받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특정 시스템에 있는 EPP가 IOC를 업데이트해서 자신만의 어떤 보안성을 강화를 했다면 이 IOC 자체를 동일한 EPP를 사용하는 다른 엔드포인트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식 자체가 고객이 이해하기에는 새로운 EPP 솔루션이 들어오기 전보다는 상당히 고도화되고 프로텍션 레이트가 많아졌지만 결국에는 EPP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만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EPP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에만 IOC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질문의 핵심은 이런 엔드포인트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EPP가 미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언매니지드 시스템, 인비저블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매니지드 시스템, 인비저블 시스템을 어떻게 인비저블 시스템에 대해서 동일한 위협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탐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다른 솔루션 도입 없이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장표의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았을 때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고 그 솔루션 자체가 프로텍션 레이트를 충분히 높였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실제로 생각한 것을 실천하고 프로젝트에 집어넣고 결국에는 지금 서비스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이 고객사에 EPP가 설치된 다음에 일단 EPP가 탐지하거나 차단한 모든 노운이든 언노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차단된 것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IOC가 추출될 수도 있겠죠. IP나 URL,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또는 차일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IOC를 추출해서 이미 차단이 완료됐으니까 저희 EPP상에서는 이 IOC를 연동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차단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IOC를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방화벽이라던가 NAC 솔루션, 자산관리 솔루션, 패치관리 솔루션들에게 연동을 해놓으면 이 IOC를 연동받은 보안 솔루션에서 어떤 트리거로서 작동할 수 있겠죠. 이 트리거가 만약에 EPP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 쪽에서 발생한다면 이 트리거가 그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면 그 시스템에는 동일한 위협이 떨어졌을 확률이 많은 거죠. 즉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론을 제공을 해보면 목적 자체는 EPP가 미설치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탐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아니지만 순수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수준의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장표에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고객분들이 앞서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EPP를 이용해서 충분히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였는데 이 EPP가 설치되지 않은 엔드포인트들을 대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다른 솔루션 없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요구사항에 저희가 서비스로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수준의 탐지 대응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사에서 이런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레이트를 이 PP도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은 것도 많이 보호 수준을 높여놨는데 잘 차단하는 것보다 잘 차단할 수 있고 탐지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잘 갔는데 이 차단된 것 위협에 대한 유입 경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유입 경로는 왜 찾으십니까? 라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위협 관련해서는 6하 원칙을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이 6하 원칙, 즉 이 위협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면 엔터프라이즈의 다른 쪽 보안성을 추가로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즉 탐지로서 차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따른 6하 원칙을 찾아내면 추가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탐지 차단된 위협을 유입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방법론을 그 위협이 이미 탐지되고 차단이 완료된 엔드포인트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차단은 완료됐지만 침투하고 엔드포인트 자체에 침투하고 실행한 순서 또는 어느 경로로 통해서 들어왔고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됐는지 시스템 권한으로 들어왔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어떤 레지스트리 어떤 스크립트를 이용하고 어느 C2 서버로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저희가 앞서서 논의했었던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고객분들이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EDR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한 다음에 탐지 대응 대신 차단 쪽으로 많이 포커싱 해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EDR이라는 솔루션 자체를 이미 EPP 솔루션이 탐지하고 차단 완료한 위협을 에 대해서 유입하고 실행된 과정을 조사하는 것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엔드포인트 단으로 이 위협이 떨어지기 직전에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엔드포인트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문 자체에 대한 보안을 또 강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강화를 위해서는 방화별 로그를 조사한다든지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으로 뭔가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관점에서 조사하는 방법론에 사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 NDR이라든가 SIEM이라든가 또는 플레이북을 엮을 수 있는 SOA라는 제품들 전부 탐지 대응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장표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드디어 탐지와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이미 차단된 위협에 대한 유입 실행 과정을 조사하는 방법론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EDR과 NDR, SIEM, SOA라는 제품들이 조금 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고객사에서 도착을 합니다. 앞서서까지는 이미 차단된 위협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보안성을 찾아갔는데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혹시라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차단하지 못한 위협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점 고객사에서 이 탐지 대응이란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시는 포인트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인프라, 우리 기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위협 자체가 안 들어와서 깨끗한 상황인 건지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더 알고 싶다라는 거죠. 즉 가시성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두렵다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알기 어려운 위협을 어떻게 탐지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꺼내 놓게 되고요.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화두로서 꺼내놨었던 가트너의 방법론, 즉 어댑티브 시큐리티 아키텍처라든가 컨티뉴어스 어댑티브 리스크 앤 트러스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카르타 방식 자체가 들어와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 가트너 방법론에 적합한 솔루션들이 탐지 분석 대응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엔드포인트 자체에서는 EDR,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용해서는 NDR, 그리고 각종 시스템의 이벤트나 보안 솔루션들의 이벤트를 이용한 코릴레이션 분석 자체는 SIEM 솔루션, 그리고 특정 이벤트에서 좀 더 추가적인 분석과 대응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된 플레이북을 만드는 SOA 시스템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EDR, NDR, SIEM, SOA라는 솔루션 자체가 솔루션만으로 완벽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알기 어려운 위협을 잘 탐지해내기 위해서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연동한다던가, 또는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헌팅 작업까지도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작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프로세스가 일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수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은 빅데이터 기반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머신러닝 방법과 이 처리의 결과론적으로 위험 모델링이 나와야 되고, 상관관계 분석이라든가 분석 방법, 그리고 EDR에서 나온 이벤트와 NDR에서 나온 이벤트를 서로 연계시키는 연동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제시가 되어야지만 세 번째로 질문이 나온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불과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탐지 대응에 대한 솔루션들 자체를 탐지 대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차단, 보호 역할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최근 들어서는 정말 탐지 대응에 맞게끔 솔루션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고객분들이 탐지, 분석, 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적용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 목적 자체가 탐지, 분석, 대응인 것이지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이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향성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탐지, 분석, 대응 솔루션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고객사에서도 이제는 한번 도입해서 쓸만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파고 네트워크스가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펼쳐왔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프로텍션 레이트를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AI 기반의 EPP 솔루션인 사일렌스 블랙베리와 딥인스팅크트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미 탐지 차단된 머레어를 한 번 더 분석하고 IOC를 뽑아낸 다음에 저희 엔드포인트가 탑재되지 않은 또 다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자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사에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도 증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앞서서 나왔던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EDR이라는 솔루션, NDR이라는 솔루션, 그리고 UEBA, 그다음에 SOA라는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검토하면서 고객사에 어떻게 탐지와 대응을 더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시도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뭐냐면, 이 EDR, NDR, UEBA 또는 SIEM, SOA라는 이런 솔루션들이 목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즉 목적 자체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알기 어려운 위협을 어떻게 빨리 탐지하고 빨리 대응하는가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발견한 것은 EDR은 EDR 콘솔, 분석하는 콘솔이 따로 있고 NDR은 NDR의 대시보드가 따로 있고 CIEM 대시보드가 따로 있고 SOA가 따로 있고 결국에는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플랫폼보다는 개별 솔루션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더 많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즉 EDR에서 뭔가가 떴을 때 추가적으로 뭘 분석하기 위해서 NDR 제품에서 뭘 또 들여다봐야 되고 또 NDR에서 뭘 들여다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CIEM에서 또 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모든 솔루션들을 고객이 갖추기도 힘들거니와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즉 탐지, 분석,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각각의 솔루션들의 유기적인 포인트를 찾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접근하게 된 것이 바로 네트워크 트래픽이든 엔드포인트나 서버에서 나오는 이벤트이든 또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또는 유저 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로 모아서 이 수집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위협을 끄집어내고 헌팅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나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판단한 내용들이 시장의 솔루션군으로 나온 것이 바로 XDR이라고 하는 통합 플랫폼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XDR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X라는 것은 저희가 EDR의 E, NDR의 N처럼 E와 N 대신에 X가 들어가게 되는데 X의 의미는 extended, 즉 확장의 의미가 되는 거죠. 즉 기존의 EDR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탐지 대응을 한 것이고 기존의 NDR은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으로 탐지 대응을 하게 된 것인데 XDR로 넘어가게 되면 중앙에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고 이 플랫폼이 엔드포인트든 네트워크 트래픽이든 또는 보안 장비들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로그와 이벤트들을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따로 솔루션이 있었던 EDR, NDR, CIEM, 심지어는 일부 영역의 SOA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접근하면서 진정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상호관계, 분석, 연계가 이루어지는 쪽을 저희가 XDR로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집과 탐지, 조사,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XDR 플랫폼도 사상 자체는 상당히 좋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시장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고르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BMT를 해보고 고객사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고려 상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XDR 플랫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XDR 플랫폼들은 특정 보안 벤더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벤더 사이에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도 있고 자사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도 있고 자사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영역의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벤트들을 한 번에 처리하고 코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XDR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보안 벤더 중심의 XDR은 타 벤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나 타 벤더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나 OS나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즉 이 보안 벤더사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와 로그를 받아들이는 데는 수용 입장에서 제약이 존재하고 상관관계하거나 분석할 때도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만든 것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연동하는 프로세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지금 많이 통합됐다고 하지만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 XDR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기종 정령이든 비정령이든 데이터나 트래픽, 이벤트 로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하나의 빅데이터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AI가 적용돼서 SOC 형태로 플랫폼이 진화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XDR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조건 자체는 바로 벤더 종속성이 없고 데이터 소스의 유형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소스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SOC 기반의 탐지 대응 플랫폼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또한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위협이 뜨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직접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부의 전문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 프로그램이 함께 도입돼서 고객과 함께 공동 대응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XDR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제 상단에 보이는 것이 기업 고객사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솔루션 군들이에요. EPP나 EDR, NDR, SOA 제품들이 있는데 이 EDR, NDR나 SOA 같은 제품들은 XDR 형태로 저희가 확장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외부에 있는 매니지드 탐지 대응 전문 팀들과 함께 공동적으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고 서로 협업하고 공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는 것이 솔루션과 서비스의 어떤 방법론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탐지 대응 관련돼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가트너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그 방법론과 비슷한 솔루션군들이 나왔었는데 초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현재는 다시 고객사들의 탐지 분석 대응에 대한 이해와 사용 목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이런 EDR, NDR들이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EDR, NDR이 자리를 잘 잡아 나오고 있지만 상호 연계 분석을 위해서 XDR이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된 탐지 대응 방법론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탐지 분석을 원활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고 네트워크스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디벡트라고 하는 방법론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벡트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고객사와 함께 좀 더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분석 서비스라든가 헌팅 서비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고객사에 있는 또 다른 보안 제품들과 원활하게 연동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미 기업 환경에 침투해 있는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곳뿐만 아니라 새롭게 기업 업무 환경에 침투하는 새로운 위협,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도 빨리 탐지하고 격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목적 자체는 고객과 협업입니다. 그리고 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뭐에 대해서요?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프로텍션 레이트를 높이고 위협을 클리닝하고 지속적인 탐지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 따라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희가 기존의 EDR, NDR이 나오게 된 배경, 그다음에 XDR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 그리고 고려 사항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XDR의 최신 그 트렌드 그리고 고려 사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고 네트워크스 강연 설문 그리고 사이버 전시관 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은 우리 그 권영복 대표님한테 메일로 또 문의를 주시면은 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